진짜 얼마 만에 Q&A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한번 했다가 왠지 그게 좀 부끄러워서 비공개를 해두고 그 이후에 Q&A 어디 갔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셔서 언젠가는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언젠가가 계속 미뤄질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구글 폼이랑 인스타 무물로도 질문을 받았고 그중에 공통적인 것들만 몇 개 뽑아가지고 질문지를 가져왔어요. 우선 저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부보경이고요. 부씨예요.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부씨입니다. 그리고 99년생이고요. 한여름인 8월에 태어났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왔고요.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질문에 귤수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귤수저입니다.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귤을 하시고 친척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귤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MBTI는 INFJ입니다. 완전 인프제 인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인프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원래 학창시절 때부터 영상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 일상 영상 같은 것들을 음악 하나 넣고 그냥 취미로 좋아했었는데 그 시기에 막 유튜브가 이제 엄청 붐이 되던 시기였고 유튜브라는 이 카테고리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긴 했어요. 나 유튜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늘 지켜는 봐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고 20살 때 후쿠오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여행에서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영상을 찍고 돌아와서는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 편집한 영상을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면서 그냥 좋아라 했죠. 그냥 뿌듯하니까 그 영상을 만든 게 오빠가 이거 유튜브로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브이로그 같은 거 평소에 관심 있어 했는데 이참에 한번 시작해봐라 이런 말도 있었고 저도 내심 속으론 브이로그 같은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올려봐야지 해서 올렸던 게 그게 첫 영상이었고 너무 신기한 게도 사람들이 그걸 봐주시더라고요. 저도 한 몇 주에 한 번씩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도예과였으니까 도예과의 일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데이트한 영상이라던가 이렇게 차츰차츰 올리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도예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졸업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나서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지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게 된 건데 제가 고등학생 때 기타를 배우러 그 음악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짧게. 학원에 있던 한 선생님이 자기 실용음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지하 1층에 도예과랑 실험과가 있었는데 도예과 학생들이 흙 묻은 앞치마를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사담으로 들려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도예과? 도예과가 뭐지? 도예? 흙을 하는 곳인가? 싶어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도예과라는 흙을 만지는 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미술 입시가 필요가 없는 유일한 과였어요, 그게. 그래서 냉큼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게 붙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상 재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상 도예라는 거는 제 19년 인생에 전혀 없었던 건데 그냥 우연히 선생님 말 듣다가 도예과? 라고 생각하고 제 전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이 드는 건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도예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던데 도예과? 도예과는 적성에 잘 맞는 사람들이 와야 아무래도 유리한 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입학을 하고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한
동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 또 1학기 때, 2학기 때 힘들어하던 동기도 진짜 많았어요. 적성에 안 맞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입시를 배웠던 친구들이 왔었고 그림을 그리다가 도예과에 왔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또 도자기를 만드는 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예과는 확실히 재능이 없으면 재능 있는 친구들을 따라잡기에는 벅찬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 또한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정말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소묘 시간이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조차 모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이미 너무 휘황찬란하게 해서 과제 제출을 하고 있고 나 혼자 막 이제서야 걸음만 하는 느낌에 뒤늦게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따로 미술 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 고민을 1년 내내 했을 정도로 미술을 안 배워본 것에 대한 후회도 많이 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 도예는 그림보다는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다, 재능이 있다 하면은 정말 잘 맞을 거고 그림 그리는 쪽에 흥미가 있다면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은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손재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도예과 취업은요,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과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주변을 생각해보면 도예과? 취업? 잘 모르겠어요. 메리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예과를 진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이신데 취업을 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 학생 때 그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인 툴을 다루는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알바 경험이라도 취업을 하고 싶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알맞는 알바를 경험하던지 자기 스스로가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아마 저처럼 창업 쪽으로 빠진다거나 도예에 계속 뜻이 있다면 대학원으로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니면 진짜 아예 전공이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한 경우도 꽤 많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간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외로 도예로 취업을 간 것보다는 다른 전공 쪽으로 간 게 저는 주변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동기들이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심플해요. 제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작업했거든요. 매일매일 야작을 했던 것 같고 주말에도 학교를 가서 작업을 했고 진짜 왜 이렇게 미련하지 싶을 정도로 늘 작업을 하러 학교에 갔었어요. 근데 그 작업 환경이 늘 동기들과 함께 해야 되는 작업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이 조금 지쳤어요. 나도 좀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졸업을 하면 내 개인 작업실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작업실 찾기에 돌입을 합니다. 작업실을 갖자마자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지금의 모노엔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나와서 혼자 이 모든 걸 다시 꾸려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냥 나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갖추고 작업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설비들이 너무 좋지? 가마도 다 있고 기계 다 있고 이미 전기공사가 다 되어 있고 시스템이 완벽해요. 근데 나와서 그걸 다시 처음부터 스스로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이런 것들까지 배워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몇 개월을 엄청 고생하면서 배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량으로 제작하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작게 조금씩 만들었던 것들과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대량 제작에는 대량 제작만의 팁이 따로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배워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사실 아직도 배우고 있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지만서도 그 기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니까 힘들고 값진 경험의 1년이었어요. 제가 아직 막 조언을 해드릴 단계가 전혀 아니고 저도 아직 너무 병아리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체력을
키우셔라. 이거는 어떤 자영업이든 간에 다 포함되는 말일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기둥이 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모노핸드를 오픈하기 한 4개월? 4개월 전부터 오픈을 하고 1년 후까지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야작을 했거든요. 주말에도 맨날 나가고, 물론 지금도 주말에 맨날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열심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고, 그 운영을 하는 데에서 시스템을 잡아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생산을 하는 파트다 보니까 어디 공장에 주문을 넣고 기다리고 또 오더를 넣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그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영업 생각이 있으시다면 체력은 미리미리 길러두세요. 저는 뭐 거창한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 3년은 버텨봐라 이 말이 요즘은 확 실감이 돼요. 제가 이제 막 3년을 찍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정말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다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 투자한 걸로 인해서 다시 수익이 없고, 이게 반복이에요. 순환이에요, 완전. 그래서 돈이 쌓이지 못한다는 거를 계속 느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에게 남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 3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니까 그래도 1년 전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 있고, 그 2년 전보다는 또 나아져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3년을 버티라고 했나? 이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이제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모노핸드가 막 안정화가 되려면 많이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여전히. 브랜드 운영하는 건, 특히 저처럼 이제 생산까지 같이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 거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나 정규 클래스 안 하냐는 질문은 진짜 늘 많아요. 저도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막상 모노핸드 준비하면서 하니까 클래스까지 할 시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접어두고 있다가 제가 내년에는 작업실을 이사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클래스를 할 공간까지 마련이 되는 곳으로 옮겨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생각은 하는 중이에요. 하게 된다면 꼭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업로드 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작업이 매일매일 들쑥날쑥 끝나고 매번 편집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또 바쁘다 보면 영상을 찍는 날도 적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업로드 주기가 자꾸 길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꾸준히 지금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건 진짜 댓글 덕분이에요. 제가 댓글 보면서 진짜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진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계속 올리고 싶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모노핸드나 유튜브나 수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늘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매달 뭐 공과금을 내거나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큰돈이 확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그만큼 일이 없을 때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진짜 큰일 났다. 이 마음에 불안한 건 맞지만 사실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가 제 성향이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 만큼의 성과가 그대로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지만 결국엔 이게 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유튜브나 도예나 제가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일인데, 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늘 감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연애 파트입니다. 제 연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긴 됐나 봐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인스타 무무를 할 때면 이제는 결혼 언제 하냐는 말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 장기 연애를 하기도 했고 하니까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엄마 아빠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혼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다기보단 뭐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죠. 제가 언젠간 하겠죠. 남자친구랑 저랑 이제 결혼을 한다면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언제 제가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뭐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결혼 생각이 있지만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첫 만남 썰. 저는 오빠를 이제 새내기 때 만났어요. 학교 입학하고 이제 막 동아리 모집하는 기간 있잖아. 4월이었나 3월이었나 3월이었다. 저는 이제 친구 따라서 가서 동아리 등록을 했고 제가 한양여대고 오빠가 한양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양대랑 한양여대는 연합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중여고 여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대 동아리는 들어갈 수 없다. 제 친구들과 막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연합 동아리 중에 물색을 하던 중 어떤 한 보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빠를 만나게 됐죠. 오빠는 저희 조의 조장 오빠였고 제가 조원이었죠.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또 동아리 그 활동 차원에서 계속 이제 막 술 마시러도 가고 그런 자리에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빠한테 계속 눈길이 갔고 제가 모르겠어요. 여중여고에서 여대까지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남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약간 정신이 나갔던 건지 제가 먼저 오빠를 좋아했어요. 제가 계속 막 호감 표시하고 막 카톡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일주일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도 마음을 열어줬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살 차이고요. 그때 그렇게 만나서 지금 딱 2달 뒤면은 8주년을 앞두고 있네요. 곧 8주년입니다. 세월이 진짜 이렇게 빨라요. 미쳤어. 장기 연애 팁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팁이랄 게 뭐 있나요? 일단 사람을 잘 만나는 거 그리고 무던한 남자를 만나세요 여러분. 예민한 남자보다 무던한 남자를 꼭. 저희는 서로 무던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싸울 일이 거의 없답니다. 제가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연애가 지금 연애예요. 그래서 첫 연애를 8년째 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서로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지금 8년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잘 맞아요. 어떤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울분을 토하면서 해결을 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할 시간이 막 한두 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왜 오빠가 속상했을까? 아니면 오빠는 왜 보경이가 속상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유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싸우지 않는 팁. 지금까지 지내면서 오빠랑 뭐 크게 싸워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싸움까지 번지지를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만나다 보면 서로 싫어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고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아니까 그런 것들만 지키면 돼요.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표현도 잘해야 되고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표현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딱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거라서 그렇지만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걸 합의하는 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리고 약간 연애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고민 들어주기. 사실은 연애 경험이 한 번밖에 없는 사람이 연애 고민을 들어주는 거.
제가 옷을 구매하는 기준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 매치가 잘 될까? 이걸 먼저 봐요. 이 옷을 사면 이 바지랑도 입어도 예쁘겠고 이 치마랑 입어도 예쁘겠고 이런 식으로 매치가 잘 되면 확실히 구매를 했을 때 손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기본템이 제일 많아요. 기본템들을 어쨌든 계속 돌려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템에서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헬리넥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헬리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로 구매를 한다거나, 핏도 아주 중요하겠죠. 입어보고 이제 핏이 예쁘다? 그러면 약간 못 참고 구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그래도 유행하는 템들을 사고 싶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땐 또 그런 옷들을 잘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 또 너무 유행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참는 편이고, 어느 정도 유행템인데 스테이지로 잡을 것 같으면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하고 사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컬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옷장 정리를 하면서 세상에 무채색밖에 없는 거예요, 제 옷이.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비슷하게 보였나 싶으면서 조금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슷한 것들만 들였나 싶은 생각에 이제 옷을 더 재밌게 입으려면 아무래도 컬러 포인트를 조금씩은 줘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요즘엔 컬러 포인트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나만의 분위기를 찾는 법이 있나요? 분위기라는 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분야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취향이 점점 확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방법을 알고 싶네요. 방법을 안다면 노력할 텐데. 좋아하는 브랜드는 제가 이게 딱 콕 집어서 말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여다보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브랜드만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브랜드답다 이렇게 딱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위시리스트 같은 거 하면서 추천 영상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삶의 목표? 저는 삶에 있어서 목표를 크게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나중에 좋은 집 살면서 예쁜 강아지 기르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목표라고 딱 정해두는 순간엔 이제 큰 벽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꿈에 다가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최종 목표라는 거는 없애버렸고 그냥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이러는 사람은 아니고 조금 불안함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잊고 현재는 살며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저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먼 미래까지는 계획을 세워두진 않지만 그래도 당장 한 3년 이 정도는 대충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우선 내년에 이사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작업실이랑 집 모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동네 자체를 이사를 갈 생각이라서.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작업실을 이제 오픈 스튜디오로 클래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하게 될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노엔드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건 늘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굳건한 생각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숏폼이나 롱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컨텐츠적으로 다양한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년 안에는 제가 운전면허를 좀 따보려고요. 확실히 운전을 해야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여행을 즐기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년도 아니야. 내년까지는 이제
제가 운전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도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 운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주도 살이는 당분간은 일단 없고 앞으로도 아마 길게 있어도 2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여행을 꽤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행을 조금 줄여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월에는 저희가 8주년이라 가까운 오사카나 도쿄나 좀 일본 쪽으로 갈 생각은 있어요. 가깝게 그냥 다녀오려고.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나라는 너무 많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의 진짜 로망인 곳이 하나 있어요. 저는 뉴욕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진짜 뉴욕은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갈수록 환율은 오르고 제가 프렌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더 뉴욕에 대한 그 환상이 커진 것 같아요. 여전히 뉴욕을 생각하면 좀 떨려요. 내가 뉴욕에 갔을 때를 상상하면. 그래서 언젠가는 꼭 뉴욕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 추구미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추구미를 이렇게 서술하라고 하면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재테크,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재테크를 확실히 열심히 하시긴 한가 봐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돈이 막 쌓이는 구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여행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이 모이면 여행을 가고 또 다시 돈을 모으고 또 여행을 가고 이렇게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젠 저도 20대 후반이 되었으니 재테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올해 목표 추가할게요. 재테크 해보기. 저는 어떤 요인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제가 좋다고 다가왔을 때 저도 엄청 반겨주는 편이에요. 고맙잖아요. 제가 좋다고 다가와주는데. 근데 늘 그런 관계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멀어지는 순간이 가끔 있는데 그게 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을 생각해보니까 약간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랑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상대방이 베푼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 배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의 문은 점점 닫힙니다. 약간 옐로우 카드가 계속 쌓이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이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내가 베푼 배려를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표현하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고맙더라고요. 낯간지럽고 민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고맙다고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사람도 너무 고맙죠.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마음이 엄청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고 그게 이제 삶을 살아갈수록 표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점점 깨닫고 있고 그래서 늘 느끼는 건 표현을 잘 하자. 솔직하게 자주 할 수 있잖아요. 표현은 아끼면 안 되거든요. 표현하는 건 공짜니까 마구마구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불안함이 오는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안 오게끔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이 엄습했다면 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적어가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불안함의 원인이 해소가 안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한 이유는 나중에 나를 더 성장한 나를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구나. 근데 이마저도 안 통하는 날이 당연히 있어요. 이 모든 게 안 통하는 정말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큰 날. 그럴 때는 그냥 우울함의 바닥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슬픈 영화 보면서 엄청 엉엉 울고 그러면 조금은 후련하더라고요. 일로 와. 인시. 이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꼭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루틴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모닝 루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루틴을 만든다든지 퇴근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들이 점점 지켜져 나가면 신기하게도 제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 내가 너무 권태롭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라도 루틴을 조금씩 잡아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진짜 많거든요. 뜨개질 하는 것도 좋아하고 베이킹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뭐 재봉틀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다 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나 봐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정들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소소하게 만들면서 취미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게 저의 힐링 타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번 질문은 끝이 났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진짜 봄이더라고요. 그래도 봄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